자, 요새 엔비디아 주가가 100달러대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실 거예요. 아니, 관세 문제로 경기가 침체된다는데 클라우드 기업들이 더 이상 엔비디아 칩 안 사는 거 아니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의 화웨이에서 새로운 칩셋을 공개했는데, 야, 이게 엔비디아 서버랑 맞먹는 성능이다라는 괴담까지 돌고 있어요. 오늘은 이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정확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업들의 AI 인프라 투자 축소에 대한 건입니다. 아마존 웹서비스 데이터 센터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 새로운 임대 계획을 취소했다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관세 문제에 의해서 미국 경기가 침체에 빠지고 AI로 돈을 버는 기업이 조금 드물다 보니까 이제 수익성에 대한 우려 등으로 투자가 축소된 거 아니냐. 앞으로도 데이터 센터 안 지으면 어떡하냐라는 그런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어요. AWS 글로벌 센터 부사장인 케빈 밀러 씨가 직접 글을 올렸습니다. 이거는 일상적인 용량 관리고 확장 계획 기조에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 아마존 웹서비스는 생성형 AI와 기존 워크로드 모두 강한 수요를 확인했다. 결국에는 이게 전부 다 이 루머였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AWS 데이터 센터 및 AI 인프라 투자 추이 보면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실적 발표 때 한 번 더 확신을 줘야겠죠? 구글 같은 경우는 이미 실적 발표가 났잖아요. 자, 어제 구글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 실적은 잘 나왔고, 결국에 핵심만 보자면은 올해 75빌리언 달러, 하나로 약 100조 정도 캐펙스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심지어 이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이번 25년 1분기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이다 라는 걸 밝혔습니다. 이런 거 봤을 때 구글 역시 계속해서 AI에 투자하겠다라는 말이죠.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실적 발표가 나지 않았는데, 일단 이 미래에셋에서 캐펙스 추정치를 내놓은 게 있더라고요. 검정색이 작년 말에 추정한 인프라 투자 추정액이고, 노란색이 이번에 새롭게 업데이트된 내용인데, 보시면은 2005년이랑 2006년에 마이너스 8.7%, 마이너스 7%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좀 덜 쓸 거라는 얘기죠. 근데 또 이상하게 27년에는 오히려 올라갔어요. 물론 실적 발표가 나봐야 알겠지만서도, 사실 요게 떨어진 거는 이제 오픈 AI와의 협상이 잘 안 돼서 오픈 AI가 떨어져 나갈 거다, 요런 논리에서 이게 아마 떨어진 것 같은데, 이 계획에는 무려 700조 원이 들어가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있죠? 요거는 아예 반영이 안 돼 있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XAI에서 멤피스에다가 콜로소스라는 단일 규모로는 최대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략 H백 10만 장 정도를 구축했는데, 이번에 블랙엘 GPU로 100만 장짜리를 사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죠. 이게 그냥 입으로만 떠드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최근 108조 가치로 펀딩도 받았고, 실제로 멤피스 부지를 100만 제곱미터 추가 매입하면서 확실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업계에 도는 소문인데, 웃돈을 얹어서라도 다른 빅테크만큼 GPU를 달라, 이런 요청을 머스크가 직접 지시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아직까지는 AI 인프라 투자, 그러니까 캐펙스 진출은 계속해서 늘어날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우려 사항이 많았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노란색 대비 검정색이 새롭게 업데이트된 컨센서스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매출도 올라가고, 그에 따라 캐펙스 지출, 인프라 투자도 늘어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제 뇌피셜 좀 풀겠습니다. 최근에 AI 서비스들이 진짜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장 없이 하루에 몇 시간 정도는 끼고 살거든요. 저는 요새 AI 성능이 좋아지는 걸 실제로 피부로 너무 와닿게 느끼고 있어요. 이제 AI 없이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분은 반박하시겠지만, 저는요, AI가 인터넷의 발명 혹은 스마트폰의 발명, 이 모든 걸 뛰어넘는 새로운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일이 아닐까 생각할 정도로 저는 AI 가능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 공감 못하실 분도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미 오픈 AI나 구글 연구원, AI 연구원들 사이에서 도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신을 개발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AI에 대한 믿음이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AI 투자 늘리면 늘렸지 줄어들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심지어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제가 CEO라면 AI 투자 늘릴 겁니다. 왜? 이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가능성을 보여주는 일이니까요. 실제로 저런 이런 수치를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실리콘밸리 딜 71%가 AI에 집행이 됐어요. 누군가는 이걸 버블이다라고 말을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AI만큼 확실한 실체를 보여준 존재는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던 중국 화웨이에서 내놓은 새로운 AI 칩셋. 자, 요게 또 핫한 이슈인데, 제가 이거 진짜 걱정해야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GB200 NVL72, 이게 전체 데이터 센터 시스템을 의미하는 거고요. 72개 칩이 박혀있다는 얘기죠. 요거는 이제 단일 칩셋입니다. B200. 화웨이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매트릭사 384, 요거는 이제 384개 칩을 박았는데, 그 칩이 어떤 거냐 하니까 어센드 910C 칩을 박았다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개괄을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먼저 이제 칩 수준에서 바텀업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엔비디아 블랙엘 칩셋과 어센드 910
C 칩셋. 일단 공정 같은 경우는 TSMC 4나노 공정, 어센드는 SMIC 7나노 공정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TSMC에 남는 7나노 웨이퍼를 갖다 썼다더라, 이런 소문이 들리고 있어. 일단 성능이 가장 중요하겠죠. 블랙엘 같은 경우는 4.5 페타플롭스, 어센드 같은 경우는 0.8로 한 성능 차이가 6배 정도 나고 있습니다. 메모리는 생각보다 비슷해요. 이건 192기가 HBM3E 사용했고, 어센드는 HBM2E에 128기가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대역폭은 그냥 우리가 흔히 알려진 HBM3E 스펙시트 상의 대역폭과 비슷해요. 8테라랑 3.2테라 per second. 근데 일단 여기서만 봤을 때 성능 자체는 블랙엘이 훨씬 좋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가격이잖아요. 솔직히 이 전력은 별로 안 중요하다 생각하고 가격만 딱 봤을 때, 일단 제가 HBM 기준으로 이 전체 칩셋의 가격을 한번 계산해 봤거든요. 이제 HBM2E 같은 경우 1기가당 가격이 한 $15 정도예요. 그럼 곱하기 128기가 해보면 대략 $2,000 정도 원가가 나오거든요. 자, 반면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HBM 원가가 한 $4,000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 블랙엘 가격이 한 1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를 그대로 가져오게 된다면 화웨이 칩 같은 경우는 칩당 대략 단가가 한 $20,000가 나오게 돼요. 그런데 실제로는 $20,000보다는 한참 아래일 겁니다. 왜냐면 일단 7나노 웨이퍼가 싸기도 하고, 엔비디아 블랙엘 같은 경우는 마진이 한 80%가 넘어요. 그런데 이제 화웨이는 마진을 한 50% 잡는다고 칠 때 이제 전체 어센드 칩의 가격은 대략 전작인 910B가 2천만 원, 910C는 2천만 원보다 아마 조금 더 비쌀 건데 제가 화끈하게 디스카운트해서 2천만 원이라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의 블랙엘 B200 칩 같은 경우는 H100보다 좀 더 비싸죠. 한 5만 달러. 그러니까 한 6천만 원 정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가격 차이는 3배. 근데 성능 차이는 6배. 그러니까 가성비 면에서도 블랙엘이 한 2배 정도는 앞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단일 칩셋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까지 따라온 것만 해도 대단하다 생각해요. 일단 아키텍처만 보셔도 지금 B200이랑 910C랑 거의 보시면 이제 유사해요. 두 개의 듀얼 칩렛 시스템으로 HBM을 사이에 딱 엮은. 그래도 이 정도면 진짜 많이 따라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엔비디아의 강력한 경쟁자인 AMD, 여기서 이제 비교군이 MI325X라는 AI 가속기가 있거든요. 요것도 보시면은 성능이 메모리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하고, 이제 실연산 성능이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요. 훈련 성능이죠, 이게. 그런데 가격도 한 2배 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MD가 가성비는 오히려 블랙엘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AMD 칩셋 쓰는 사람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안 쓸 거예요. 왜냐면 이게 못 씁니다. 원인은 두 가지가 있는데, 단일 칩셋을 데이터 센터 만들었을 때 그만큼의 효율성이 나오느냐, 두 번째로 이제 소프트웨어 스택에 대한 문제인데 요건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고, 일단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화웨이 클라우드 매트릭스 384개의 칩셋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칩셋부터가 몇 배야, 이게 한 6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야, 성능이 6배 떨어지면 우리가 6배를 더 넣으면 된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접근을 한 거죠. 일단 놀랍게도 총 성능, 와, 이게 더 높습니다. 무려 300페타플롭스에 훈련할 때는 상당히 유리하다 싶어요. 왜냐면 이게 HBM 용량도 어마어마하고 대역폭도 크다 보니까 이게 훈련용으로 쓸만하다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전력 소비가 120kW랑 560kW로 한 3배, 4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데,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이걸 걱정할 필요가 있냐? 미국이니까 전력 걱정하지, 중국은 그냥 마음대로 써도 되잖아요. 중국에서는 이 전력 소비, 그러니까 전성비를 중요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많이 쓰면 되니까. 근데 뭐 전체적인 총 소유 비용 측면에서는 GB200, NVL72, 엔비디아 제품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 가격이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겠지만은 가격이 가장 중요합니다. 300만 달러, 렉 하나에 300만 달러 정도 되고, 여기는 정보 없음이라 돼 있는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칩 가격을 싸게 15,000달러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대략 한 500만 달러 정도가 나오게 돼요.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어떤 걸 쓰는 게 더 유리하냐? 이거는 답은 나왔어요. 당연히 엔비디아가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성비나 전성비 모든 측면에서 그냥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할게요. 압도적으로 엔비디아가 유리한 게 맞아요. 저는 사실 이 화웨이의 384 이게 진짜 실제로 이 성능이 나오느냐 상당히 의구심이 있지만, 이거에 다 맞다고 가정을 해도 엔비디아가 여러 측면에서 많이 유리해, 아니 그냥 뭐 훨씬 좋습니다. 심지어 중국이 자랑하는 가성비 측면에서도요. 하지만 중국에서는 엔비디아 칩셋을 쓸 수가 없으니까 이걸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화웨이 클라우드 매트릭스 384 이거 어떻게 엮었는지 뭐 전부 다 이제 방 패브릭으로 인터커넥트 했다고 하는데,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기술이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스펙시트 상에서는 뭐 되게 뛰어나 보입니다. 이건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단순히 이 스펙시트 성능 가지고 하는 게 아니죠. 이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스택을 봐야 되는데요. 엔비디아의 쿠다는 정말 잘 알려져 있죠.
반면에 화웨이의 캔은 솔직히 저 처음 봤습니다. 아마 제 영상 보시는 분 중에 이거 들어보신 분도 한 명도 없을 정도로 많이 마이너해요. 그러니까 업계 표준대 신생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사실 둘을 비교하기 민망할 정도로 쿠다의 압승입니다. 그냥 뭐 엔비디아랑 K 스타트업 비교하는 수준이라고 할까요? 이건 뭐 화웨이도 당연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자체 파이토치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쿠다를 캔으로 변환해서 쓰고 있습니다. 뭐 이걸 이식이라고 하는데 딥시크가 하는 것처럼 쿠다를 우회하기 위해서 저 수준, 그러니까 기계어 수준에서의 최적화를 한다라는 소문도 있고요. 그런데 뭐가 됐건 엄청난 비효율이고 이게 중국이 아니면 사실 시도조차 못할 일이긴 합니다. 그래도 뭐 시도를 하는 것 자체는 저는 되게 높게 봐주고 싶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엔비디아를 이기기는 불가능합니다. 일단 중국이 아닌 어떤 나라도 이 화웨이 칩을 이용하진 않을 겁니다. 당장 우리나라만 봐도 일단 중국 제품은 전부 퇴출이죠. 미국이나 기타 선진국에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어쨌든 중국은 이제 캡티브 마켓이라고 하는 상당히 독단적인 시장의 영역을 개척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이제 딱 수요를 만족시켜주는 게 화웨이고요. 이제 만리장성을 아주 높게 쌓아 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내용으로 엔비디아 지금 투자해도 되느냐? 간단한 재무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월가 목표가가 엔비디아 거의 175쯤 됐었는데 165달러대로 약간 하락을 한 모습이에요. 야, 진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싶으시죠? 자, 이 하락의 원인 제가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중국으로 판매하려던 H20 칩의 수출 통제가 정확히 이 하락분을 반영을 했어요. 이 H20이 뭐냐면 H100 칩셋의 다운그레이드 버전, 중국엔 못 파니까 스펙을 낮춰서 만든 맞춤형 버전이잖아요. 그런데 최근 미국 정부에서 야, H20도 그냥 팔면 안 돼, 팔려면 우리한테 허락받아, 이렇게 나와버린 겁니다. 자, 이것 때문에 엔비디아가 무려 55억 달러, 하나로 거의 8조 7조 가까이 되는 돈을 손실 처리, 정확히는 충당금 설정인데, 자, 이것도 회계를 아셔야 되는데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미 만들어 놓은 재고나 받아 놓은 주문, 이걸 구매 약정이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이거 못 팔 것 같으니까 보수적으로 판단해서 전부 손실로 잡아 놓은 거예요. 물론 나중에 라이센스가 발급되면 다시 환입을 해서 매출로 잡을 수 있긴 합니다만, 솔직한 생각으로 이건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재고는 다른 나라에 돌리면 그만이지만 중국의 물건을 판다? 이거는 진짜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미국 정부가 생각보다 AI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어요. 이게 또 중국으로 넘어갔을 때 이 파급력을 전략적으로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이슈가 이번 엔비디아 전체 주당 순이익 6% 정도 영향을 미쳤으니까 그만큼 목표 주가도 6% 정도 빠졌죠. 뭐 이건 악재인 건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엔비디아 미래에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저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하세요. 저는 이제 100달러 아래에서 계속 샀습니다. 현재 엔비디아 1년 후 예상 포드 P 이게 20배밖에 안 돼요. 자, 이게 어느 정도냐면 2019년 이후 무려 6년 만에 가장 저평가된 상황이고요. 역사적 평균 대비로 봐도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낮아요. 자, 그런데 또 성장률은 50%입니다. 이게 타 빅테크 대비 진짜 압도적인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옆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런 수치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참 대단하죠. 혼자서 압도적인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거시경제도 그렇고 중국 문제도 그렇고 가격은 이걸 반영했다고 해도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 시장의 가격이 분명 펀더멘탈과 차이를 보일 때가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아마 지금이 그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오늘 자료 조사하느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리서치를 몇 개를 뒤졌는지 모르겠어요. 고생했다는 의미에서 큰 거 말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월스트리트 테크남이었습니다.